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수요 난장판은 악에 바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도 나와주셨군요. 악에 바쳤어요. 저한테 바쳤죠? 그렇죠. 최욱한테 바쳤습니다. 최욱한테 악에 바쳐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진짜 악에 바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밝아서 좋네요. 국회 골대에 골을 넣었어. 그런데 세레모니까지 했어. 근데 옵사이드야. 아이고. 골은 넣었는데 이게 그 골이 취소가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정봉주 국회의원 근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업사이드 선언되고 바로 퇴장된 사람입니다. 퇴장까지 당했어. 그럼요. 맞아. 근데 얼굴은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예.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네, 비결이 뭡니까? 예, 소개한다면 얘기하세요. 뭘 좀 만지셨나 보네. 네. 근데 아무튼 참 그 밝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저연세 저렇게 속업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윤석열 동갑인데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젊죠. 학교는 한 해 위에요. 학교는 나이는 학교는 같은데 심지어 먼저 들어가셔야. 학교는 한 해 위에요. 네, 지금 내세울 건 그거 하나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1대1로 딱 만나면 학교 연을 들먹이면서 제가 바로 조인트 갑니다. 뭘 그걸로 때려요. 그러면 깔 수 있어요. 그럼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왜요? 편집하고 싶어요? 막 나. 아니 제가 떨어뜨렸어요. 왜 저한테 그래요? 악에 바쳤네. 악에 바치셨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소개한다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봉주 의원 근처님 잘 지내신 거죠? 그래도 잘 지냈죠? 네. 뭐 집사람이 건강이 좀 안 좋아갖고 그래요? 같이 병원 다니면서 그렇습니까? 집사람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갑자기 2월 2일 날.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 이제 수술 받고 치료 잘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선거 와중에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제가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 정도 실력입니다. 네,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최욱 MC가 조금 날르는 것 같아 제가 좀 죽여놓은 겁니다. 예. 아니 본인도 암 진단 3번 받았잖아요. 예. 진짜요? 췌장암, 간암 또 하나 뭐지? 위암. 그게 삼선입니까 또? 네. 제가 오늘은 가급적이면 따스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뭘 어떻게 해? 반응하기 손발을 아주 꽁꽁 묶으시면 어떡합니까? 진행을 좀 밝게 해야 되는데. 췌장암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는 심지어는 유언까지 했어요. 예. 암 진단 3번씩 받고 수술은 쌍꺼풀만 했어. 그게 함정이야 그게. 아니, 그럼 아무 수술을 안 하신 거예요? 3번 오진 받았다. 오진을 받았어요? 진짜. 형수님 진짜 오진인데 심각한 오진이에요. 진짜. 예. 깜짝 놀라. 아니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나야 그러고 웬일이에요 그러면 나 췌장암이래. 얘기하고. 아니, 한 번도 힘든 오지는 어떻게 살면서 그러니까. 3번을 받아요? 암 진단 3번 받았는데 수술은 쌍꺼풀. 이 역대급 웃음입니다. 오늘 매불쇼 끝났네. 짤은 이것만 돌아다녀. 대단합니다. 네. 이걸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웃어도 되겠네. 굉장히 난감한데, 그래도 웃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건강하시니까. 오진이었습니다. 사모님 건강은 완쾌가 되어 가고 있겠죠. 아니죠. 이제 한 5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5년이 지나야 이제 완치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많이 가야죠.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허덕이지 마세요. 네. 최강 의원님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버겁네. 아니 난 다 할 거 다 하지 않았어요 이제.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컷 한번 웃어봤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것도 큰 웃음 나올 이야기입니다.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했습니다. 그쵸. 해외 순방 때문에. 근데 출국 전에 지금 이제 또 장마철 아닙니까? 심각해요. 예, 그 걱정도 좀 많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장마에도 장마 피해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갔다라는 보도까지는 제가 접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챙기고 가셨나 보다 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을 충북 교육청에서요 교육청. 전 교직원에게 공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문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게 뭐예요? 실제 대통령 지시사항 공문입니다. 공문을 보면 네. 딱 한 줄이에요.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이게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대표 감독이 이번 대표팀 골 넣을 것. 이게 공문이라고. 야 민망하지도 않나? 이거를 전 교직원에게 실제로 이게 배포가 된 겁니다. 종이가 아까워요. 종이가 아깝고 민망하죠. 하나만 한 소리를. 동갑인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게 웃고 말 일이 아니라 네. 그렇지. 첫 번째가 네네네네. 정부 부처가 거의 올스톱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문을 내릴 때 이거 공문 내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막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문을 내리려면 부처별로 각 지역별 대비책이 나왔고 매뉴얼이 내려가든지 이렇게 뻔뻔한 이게 내려가면 막아야 돼요. 누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진짜 대통령은 딱 한 줄, 야 철저히 막아 한마디 했어 실제로. 네. 그러면 여기에 참모들이 살을 붙이던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것도 귀찮거나 할 수 없으면 이런 공문을 내리지 말던가.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다 올스톱이 됐다는 올스톱이 거예요. 됐다. 그러니까 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이게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대응해갖고 돌아가는 게 대통령 중심돼서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맞다 맞아.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지금 정부 부처가 올스톱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탄핵 사유예요. 웃을 일이 예, 아니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네. 그럼 이걸 또 왜 내려보냈냐? 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간신배들만 득식을 거린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좋아할 수 있는 거군요. 좋아할 수 있죠. 이거 야, 빈댔다. 내가 지시한 거 어떻게 됐어? 했습니다. 각하. 이거 보십시오.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했네. 이 정부 부처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 안전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잖아요.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은 붕괴되고 간신들은 득실되고. 간신들만 득식을 거린다. 근데 실제로 근데 이 호흡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또 맞아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 침수 피해가 하나도 복구가 거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녹화 시점에도 대구 경북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맞습니다.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정봉주 의원의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렇게 해놓고 지시사항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줄짜리 지시사항을 내리잖아요. 왜 내렸겠어요?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대통령은 지시했어. 면피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했는데 밑에서 잘못한 거야. 만약 이거 안 하고 왔다고 만약 한 줄이라도 안 남겨가 문제 발생하면 이제 대통령한테 비난이 커질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짜리 지시사항이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근거 남기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지시를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 못해서 이런 거야라고 책임 전가용 면피용으로 또 이런 공문을 필요 없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보세요. 대통령 지시사항 7월 8일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공문의 관련 근거를 보시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8일자라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본부가 각 부처에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으니 이거 알고 계시라고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부처는 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니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마나 말을 하니까 하는 신용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재배를 철저히 할 것.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하는 신용만 하는 거야. 당신이 말했으니까 우리도 공문 내렸다. 한 거다. 이게 딱 신용만 하고 그대로 같이 하는 거고. 큰일이네. 그리고 여기다가 왜 세부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써서 내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네. 하실 텐데 네네네.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이 보완하면 할수록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책임을 나한테 져야 책임을 되니까. 물을 것이다. 아. 이거 누가 썼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정봉주 의원님이 이번에 그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딱 한 줄 얘기했거든. 탄핵할게요. 질문 없죠? 이 한마디 했어. 그래서 야 이 무성의함이 두 사람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 한마디로는 국민들이 대통령감이네. 박수를 치고 아. 이건 국민들이 격려를 하고 완전 내용이 다르잖아요. 탄핵할 예. 자신 있어요? 그거요? 네. 진짜 딱 한마디 했어. 네, 자신 있으니까 한마디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한마디가 아니라 세 줄 선전포고 세 마디 했어요. 탄핵하겠다. 네. 정권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 당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세 줄. 그러니까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네. 네. 탄핵이 시대 정신이다. 아 시대 정신이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이 장마 철저히 대비하긴 해야 됩니다. 네, 공무원들이 좀 나서가지고 네. 열심히 좀 해주기를 바랄 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떠나면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들의 불편한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그거는 뭐 항상 일관되게 있어 발표하면 왔습니다. 떠나.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해외 떠났을 때 권익위가 권익위에서 발표하니까, 예,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종결 처리했었죠. 숨어 있다가 검찰 인사 발표로 싹 정리하고 나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재형 목사 그리고 행정관 이런 분들 수사가 이제 조사가 다 끝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순방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이제 소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바로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타나서 네. 김건희 여사 소환은 부당하다라고 검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가 부당하대요? 자기 소환하는 거 김건희 여사 소환하는 거 자체가 자기가 뭔데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받아요? 뭐냐 전례가 없다는 거야. 여사들이 당연히- 여사일 때 네. 소환된 전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만 네. 소환되는 것은 네. 이건 부당하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여사들은요 그러니까. 여사일 시절에 디올백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고속도로 휘지 않았고요. 주가 네. 조작하지 않았어요. 국민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더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우연히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면 그러니까 예전에 왜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식민지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민족의 영웅으로 구국의 영웅으로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정치를 잘하냐 하면 대부분 부패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독재자가 돼요. 네. 이런 게 제3세계에 많았잖아요. 그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했대. 자기 결론으로 제가 브라이언 클라스인가 뭐 그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쭉 역사적으로 여러 권력자가 독재자로 돼가지고 그 황당한 일을 하는 거를 경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즐기는 데에 집착을 하고 이 책임 있게 권력을 운용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권력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곧 책임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한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권력을 내가 이 정해진 목표가 분명히 있고 이거를 이룰 때까지는 내가 권력이 필요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려놓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 업적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무리를 빚지 않는데요. 네. 근데 인간의 속성상 이게 편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권력을 주면 즐기려고 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 네네. 그 부인이라는 분이 이게 대통령 배우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우리가 정권을 잡았고 네.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지금 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전용기 타고 가서 대접받고 쇼핑도 하고 왕하고 왕비 만나서 악수도 하고 밥도 먹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남들 얘기하는 거 구경하면서 이제 오빠 빨리 나가 이런 것도 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즐기러 가는데 약간 걸치적거리는 거 있으면 정리해놓고 나가고. 저는 이게
과거의 인류 역사상 반복되어 역사적 그 학습이 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꼴을 지금 현 시대에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한 거죠. 딱 그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는 전형적인. 거군요. 예. 야 나가서 즐기는데 그 불편한 마음마저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 그렇죠. 이렇게 딱 털어내고 진짜 가는 나쁜 마음이지. 그조차도 불편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죠. 와. 즐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엄청 민폐를 주고 죄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불편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걸로 내가 국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없는 거죠. 아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불편해할 만한 게 이 디올백 문제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상병 최상병,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상병 문제도 경북 경찰청이 사건이 이첩된 지 거의 1년 만에 이제서야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임성근 사단장 그냥 싹 빼줘 버렸어. 심지어 빼주는 논리가 임성근 변호인 같은 입장을 우리가 봤던 거예요. 심지어 임성근 씨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강조하지 않았던 얘기를 그것까지 추가해 가지고 임성근을 변명해 줬어요. 수사 결과 발표 문제. 아니 그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진짜 약간 변호사 느낌 아니었습니까? 뭐가요? 그 이번에 발표하는 거 봤을 때. 그 내용이 예. 그렇죠. 그죠? 그 발표 과정도 너무 웃겼고 와. 처음에 다 비공개로 하고 촬영 녹음 녹화 다 불허한다 막 이러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계속 남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써 있는 문장을 보면서 전 진짜 법률가로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 법 기술자들이 하는 방식이 그럴싸한 법률 용어 써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해가지고 네. 본질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문장이에요. 말을 문장을 엄청 보면. 길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뱀의 혀라는 거잖아. 예, 예, 쓸데없이 예. 길게. 쓸데없이 길게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궁에서 그러는 건데 이 정말 나쁘다고 느끼는 게 이건 법률 문제를 떠나서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냐 없냐. 지금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호도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윤이 얘기했던 거 있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사단장을 누가 할 수 있나 이 말 있잖아요. VIP 경로설이죠. 그게 와전된 측면도 있으니까 그 얘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철책선이 뚫려서 누가 월북했을 때 그 상급 지휘관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듯이 그냥 지휘 책임을 물은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니란 이건 말. 아닙니다. 이게 되게 임성근이 중요해요.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예. 당사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임성근이 그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임성근이 현장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최상병이 물 속에 들어갔을까? 그렇지. 요거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네. 모든 일이 다 그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대대장이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해서. 네, 오해해서 그 아. 대대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소방 당국에서 해병대가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대대장은 물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대화를 다른 동료 대대장이랑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이게 털어준 걸 보면 뭐 굉장히 말을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하고 막 지적하고 했어. 네.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도 맞대. 네. 그런데 이 포 11대대장이 아무리 부담을 느꼈어도 수중수색을 시키면 안 되는데 이 모든 거는 포 11대대장 너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네. 사단장이 지시한 것도 맞고 부담 준 것도 맞고 막 그런 거 다 맞대. 맞지만 그런데 포 11대대장이 오해했다. 이건- 그래서 포 11대대장 너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 경찰청도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청문회를 네. 국민들이 안 봤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거짓말이 다 반박됐잖아요. 네. 국민을 기만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북 경찰청은 왜 이랬을까? 아니 이거는요. 진짜 나는 이 경찰이 스스로 감정에 빠지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게 그냥 경북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겠죠. 보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죠. 네. 누군가가 여기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이 정부의 그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어. 네. 근데 여기에 책임을 지면서 경북경찰청이 또 들어갔고 이제 자기들이 면피를 시켜줬어. 네. 이걸 도대체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을까? 그거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독자적인 수사를 했을까 이게? 그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연락하고 했던 거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나왔던 버전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기록 회수하겠다고 얘기하고 가져왔다 이것만 나왔었는데 예.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왔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언하기를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네. 라는 연락을 용산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시작됐다라고 네. 말을 했단 말이죠. 그 그렇죠. 말씀처럼 예. 경찰청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컨트롤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한 게 네. 경북경찰청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직접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순간 그럼 대통령이 직접 7-8차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탄핵 사유예요.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이것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게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 전화했고 압수수색을 막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또 거기 들어가. 그럼요. 아니 그 사람들이 특검이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수사해서 이렇게 직권남용 수사에 개입하고 압수수색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유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걸 막는 거예요. 근데 네. 경북경찰청이 이제 거두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여기 변호사 계시지만 아. 항상 진술은 짧아야 돼요. 이 법정에 가면 네. 많으면 유죄 증거가 됩니다. 이거 오늘 많은 말을 했어요. 경북경찰청에서. 네,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점점 더 특검으로 가게 되면 수사를 이제는 서로 말맞추기 하기가 너무 복잡해졌어. 임성근 사단장만 있을 때는 경북경찰청이 잘 몰라. 우리는 모릅니다. 빠지면 되는데 이제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경북경찰청도 또 참전을 했어. 네. 오늘 얘기에 문제가 되는 게 더 많아졌어. 아이고. 아니 범죄자를 도대체 몇 명을 양산해야 아니 되는 이제 겁니까? 이걸 못 사람 막아요 때문에. 이제. 아니 범죄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가 그 위증하면 되지. 그리고 혼자 막으면 되는데 내가 위증하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너도 같이 참여해서 위증을 좀 해줘. 싫어라고 외칠 수 있어야죠. 해야 되는데 경북경찰청이 또 참전을 했어요. 못한 거지. 특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오늘 또 벌집을 쑤신 거예요. 아 이건 진짜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점점 더 이제 명백해지고 있다. 어떻게 네. 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죠? 아니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간 최상병 특검법 네. 거부권 행사를 또 했어요. 전자결제로 하셨잖아요. 예. 아주 재빠르게. 그분은 나가면 아, 예. 결제가 빨라져. 이번에 아무튼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고 이거는 다시 국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네. 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뭐 많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조금 두고 볼 문제는 있죠.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 사람들 이전 투구에 들어갔으니까 네. 서로 이제 몇 명만 빼오면은 이탈표가 그게 이탈표의 의미잖아요. 네, 몇 명만 찬성하면은 그냥 바로 재역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수처럼 쥐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게 너무너무 지금 누추하고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 저는 이제 이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진짜 큰일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 특검은 이제 네. 이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만 조사해도 상당 부분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해병대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경북경찰청의 수사관한테 그 항의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이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병대 선배님인 줄 알고 아, 있습니다. 둘다 울어. 그래서 울먹이잖아. 둘 다 울어. 그러면 둘 다. 이 마음 조직원들도 어떤 장이 펼쳐지면
이번에 이 느낀 모멸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특검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기들도 살 수 있어. 아니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주변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분이요. 이 방송을 보고 이 사람들 진짜 문제가 있네. 하와이 가서 결재하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 끝날 것 같잖아요. 국회 와갖고 표결하게 되면 재부의하면 통과 못 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는 게 역사 진척이고 역사의 발전 법칙이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보면서 좌절할 게 아니라 간다. 그리고 40년 동안 싸워온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도 좌절하면서 40년을 버텼는데 웃고 또 싸우잖아요. 네.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년 이내에 네.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봐요. 135만요. 저도 4시간 20분 기다려서 탄핵 청원 서명했어요. 네. 이거 만약 제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지금 500만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저 사람 물러난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희망을 희망을 갖고- 믿으셔야 돼요. 예. 그 자기가 뭐 되는 건 되게 못하는데 남 끌어내리는 거는 옛날부터 잘했어. 젊었을 때부터 이분이요? 네. 그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발 좀 끌어내려주세요. 제발 좀. 아니 이명박하고 싸워서도 제가 먼저 감옥 갔거든요. 맞아. 그리고 난 1년 갔지만 그 사람이 22년 받았어요. 이겼어. 이겼어요. 나중에 네. 이겼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을 하는데 의원 한 지가 수십 년 전이에요. 자, 그러면 좀 어두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밝은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인데요. 아, 여기 진짜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익심 논란에서 시작이 된 네. 전당대회 갈등이 이제는 막 그 댓글 부대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미디 장르였어. 그렇지. 아, 실제.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코미디 장르 아닙니다. 이 농단의 장르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왜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공개돼 있는 문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적인 문제인데 사적 대화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언급한 게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센 발언이었어요. 네, 나름 센 네. 발언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정제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일.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서 이 친구가 특유의 화법으로 또 가리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민간인인 대통령 부인이 선거를 언급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 우리 남편하고 전화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일단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사과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경쟁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때 하자는 대로 했으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렇게 참패하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아마추어론. 네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유승민 씨 같은 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라 그러면 사과하는 게 중요하지. 사과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해 지금이라도 소화는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라. 네. 그리고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거는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인데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아니 지금 그 어명을 받들어서 중전마마가 내시한테 지시를 했는데 내시가 이거를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 걸레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거 용납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기 당원과 지지자한테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이 수준이 이게 뭐고 이 꼴이 뭡니까? 이 처참하죠.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진짜. 처참하죠. 네. 예. 그 내용들이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사적으로 오간 카톡이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부인하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사적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얼마나 사적 대화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말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공개돼 있는 문자의 내용이 그대로가 원문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아, 이번에 TV조선에서 5건을 공개를 네, 공개했는데, 했는데 예. 그거는 TV조선 차원에서 오탈자만 손을 보고 예. 원문 그대로 공개를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반 그래요? 일단 그렇게 조리 있게 긴 글을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의원님. 그다음에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 아, 의원님. 일단 그걸 떠나 잠깐만 요거까지 정리할게요. 근데 그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그 문자도 못 보내. 내용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네, 내가 맞습니다. 잘못하니까 지금이라도 나서서 사과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아직도 공작이라 그래. 그럼 이건 뭐냐고. 네.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야 돼요. 첫째, 한동훈 이거는 왜 답을 안 했을까? 물론 최강욱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지금 5개만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 건과 관계없이 그런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고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 대화라고 그렇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문자도 저는 공개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저는 학습된 반응이라고 생각해. 한동훈의. 이런 문자에 답을 한다 한들 빌미만 줄 뿐이지 또 책임만 전가를 본인한테 받을 뿐이지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장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지금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 정도로 국민의힘에 당무에도 개입할 정도라면 국정 현안에서 얼마나 많이 개입을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 다른 문자를 공개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그 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문자가 다 공개돼야 돼요. 두 사람의 핸드폰에서. 네. 왜냐하면 이 한 건만 또 꺼내놓고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의 경우에요. 이거 외에 국정 현안에서 많은 부분을 두 사람이 카톡으로 주고받거나 이 사람이 또 비대위원장 할 때도 만약에 문자가 오갔다고 하면 그 과정에 또 법무부 장관을 근무하는 건데 문자가 오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에 김건희 여사가 그럼 국정에 개입하고 있냐를 보여줄 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예리해요. 무척 예리한 분석을 했고. 거의 안 듣고 계셨는데. 아니요, 듣고 있었죠. 듣고 있었어요. 듣고 근데 있었고. 그 두 분이 예리해요라고 하면 예. 최진봉 교수님 부분을 편집을 못 이 합니다. 사람이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맨날 최 편집을 교수님, 해. 저 편집하면 안 돼. 안 돼? 제가 최진봉 교수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가장 예리했어요. 아마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시청자를 분명히 알으셔야 자, 되는데 근데 제가 예리한 게 많은데 늘 편집을 당한다는 네. 걸 아셔야 돼요. 자, 계속해 주시고요. 그거 좀 조용히 알겠어요. 계세요. 네. 아니 근데 두 분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상하다예요. 이 문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길게 쓸 수 없는 분이다. 아이, 그건 과해. 아니 이게요. 그 과해. 아니 과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뭔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다. 그때 당시의 흐름을 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김경률 회계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랬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문자가 와요. 네. 그럼 박수를 치고 그렇지. 환호할 일이죠. 아유. 그 사과를 받았어야죠. 아,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런데 전체 스토리는 이게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최진봉 교수가 문자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 스토리는 전체 한 부분이고 둘이 나눴던 얘기는 다른 흐름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우리 최강욱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사과하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흐름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난 잘했다. 난 억울하다. 공작에 당했다. 이 논조 아니에요 지금? 네. 정부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만 유리한 문자를 공개하고 한동훈한테 불리한 문자를 딱 공개했잖아요. 네. 이 문자 공개 핵심은 메시지 딱 하나예요. 한동훈 당대표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사과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네. 둘이 무슨 문자가 있는지를 공개하면은요 사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다 공개하기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 공개하면 다 죽는다. 이상한 대화가 오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보기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과하려고 했던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예요 또?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정리가 안 됐으면 네.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네. 무슨 얘기냐면 둘의 관계는 지금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문자를 갖고 장난치지 진실은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사과할 생각이 없다. 네. 그리고 여전히 당무에 개입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다 나온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쳐내기 위해서 그 문자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쪽에서는 윤석열과 각을 서서 맞짱을 뜨고 있는 건 한동훈이에요. 네. 그럼 적은 우리 편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동훈 잘한다. 아. 당대표 되라. 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는 일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 한동훈 당대표 되면 탄핵 열차에 탑승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아 이게 나는 과도한 해석이라 아닙니다. 왜?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동훈은요. 아이고 한동훈은요. 이분은 모르네. 아니 한동훈은요. 왜 그러? 근데 이제 두 분이 한동훈을 부분만 알잖아. 한동훈은 살기 위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는 길밖에 없어요. 아,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를 못 되게 하려고 저렇게 막는데 그건 맞죠.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이 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길밖에 아니 없다. 지금도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 들이박은 것처럼 언론에서 장난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한동훈 후보는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하면 안 된다. 특검하면 안 된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 된다면 최상병 특검을 하고 특검 추천을 달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쪽문 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특검을 박는 데다가 방점을 찍으면서 그걸 갖고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돼서 특검을 받는 쪽으로 물기를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충분히 필요합니다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대선을 꿈꾸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상식 있는 사람처럼은 보이고 싶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심기는 건드리기 싫고 네. 그래서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본인이 워딩한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네. 최상병 특검 받자 그랬잖아요. 받자 그랬어요. 다만 민주당 안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끌어내야 돼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최상병 그거 특검 안 되죠.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끌어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한동훈 당대표가 됐을 때 주장이 그쪽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민주당 내에서 다 반대했어요. 네. 국민의당 추천 특검 몫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결과론적으로 대장동 50억 그 클럽 나왔을 때도 보면 네, 박영수 이름 다 박영수 나오죠. 특검이 그렇게 정의롭거나 네,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것 사람이 같아요. 아니었었던 예, 거예요. 근데 그때 맞습니다. 특검 막 수사할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니까 특검은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말까지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면 한동훈도 그때 당대표가 됐는데 민주당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절충안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국힘 108명 다 못 믿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특검을 가면서 본인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특검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는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내부 흐름을 흔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특검이 못 갑니다. 네, 뭐 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쪽문 여는 과정까지 가는데 한동훈 대표가 쪽문을 열겠다 그래요? 그럼 당신 훌륭하다. 라고 난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비슷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반드시 한동훈은 처음으로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 정면 승부는 절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뒷구멍으로 살살 흘리면서 예. 서로 간에 개싸움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게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아. 그리고 처음에 김건희 문자가 공개된 거는 그 의도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배신자로 몰아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낙마시키려고 시작된 거인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연판장 얘기도 좀 네, 나왔었고. 그렇게 근데 하다 보이죠.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지금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해찬 뭐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장해찬 댓글. 선생님이라고 해주세요. 네. 아니 장해찬 왜? 작가님. 장해찬 작가님이 장해찬 작가님. 이 판을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장해찬 작가님께서 한동훈 후보의 인성, 뭐 스타일, 캐릭터를 엿볼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앞에서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뭐 살살 하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이준석을 좀 때리고 싶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때리면 좀 모양새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 네. 그러니까 장해찬을 시켜서 이준석 좀 공격해줘 하면서 막 설명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장해찬이 이준석을 엄청나게 세게 공격을 했더라고. 그랬었죠. 계속. 예, 실제로 그게 다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뒤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찬아, 나 이준석한테 공격받았어. 너가 빨리 좀 공격해. 이러고 있더라. 그걸 폭로했어요. 그럼 댓글 부대도 그런 맥락에서 폭로가 된 이따가 거예요?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금 그 흐름과 이제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그 흐름을 보면 그 전에도 김경률 회계사가 오른팔 아니에요 본인이. 네, 그렇게 보이죠. 비대위원장 갔을 때 비대위원이었는데 네. 검사 시절에도 한동훈 검사가 보였던 행태를 보면 그때는 아마 참여연대하고 이렇게 코워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슬쩍 흘려갖고 참여연대에서 마치 제보받은 것처럼 폭로합니다. 그게 쌈바죠. 네. 쌈바 삼성바이오 수사할 때. 그리고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가 그때 떠요. 아, 정의롭다고 떴지. 막 그거 갖고 하게 되면 검찰이 마치 이거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수사할 수밖에 없다. 아. 근데 그 자료는 그때 뭐 지금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검찰에서 자기 친분 있는 김경률을 통해서 흘렸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태가 항상 쿠션을 때립니다. 아. 그게 야비한 수법이야 이게. 아. 그런데 야비한 수법 우리가 야비하게 대응해 줘야 돼요. 특검법 찬성하네. 합시다. 그리고 한동훈 이분은 또 셀카에 또 광적인 분 아니에요. 네. 박수 쳐주면 아, 막 좋아요. 춤춰요. 막 셀카 찍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스타일이 본인은 못하지만 이렇게 쿠션을 때리는 스타일인 거는 검증이 됐어요. 네. 장해찬 거기서도 나왔고 과거에 김경률 회계사 때도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패턴 분석이 된 거야. 패턴 분석이 되면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요. 결국은 윤석열을 까고 싶은데 까지 못한다. 쿠션을 때려줘야 되겠다. 쿠션으로. 한동훈 후보님 정봉주를 쿠션으로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댓글 부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댓글 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선생님께서 어마어마한 폭로성 발언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부에 댓글팀이 있었다. 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드루킹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잖아. 김건희 언급의 댓글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면책특권 보장되는 하에서 얘기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댓글팀은 또 우리 김 박사님을 옹호하는 댓글팀이에요. 서로 달라. 김 박사님이 누구야? 김건희 박사님. 벌써 그 학위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아까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최강 의원이 아까 발언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처음 이렇게 아직까지 아니, 우리 요게 참- 잠깐 요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두고 이준석 의원은 마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댓글팀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확정적인 발언은 아니었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장해찬 선생님께서는
한동훈 측에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 댓글팀이 서로 지금 다른 편의 댓글팀을 두 개가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혜찬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당 부분 사실일 거라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고소하려면 해라. 맞습니다. 네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네.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봉도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의 수법이나 그 실체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본인을 가장하는 거를 굉장히 추구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장이야. 뭔가를 연출해가지고 내가 되게 멋있고 다 갖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 그러니까 껍데기 벗겨가지고 빨간 책도 들고 다니고 뭐 온갖 쇼를 하잖아요. 네. 근데 뒷구멍으로는 그 밤의 편집국장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뭐 흘리고 나눠줘가지고 하면서 공작을 하니까 그게 생긴 버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소행이나 그 수법을 볼 때 우리 그 장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 관리용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카톡을 보낸 김 박사님 입장에서는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신경이 쓰였겠으니까 나만 댓글팀 가지고 또 이거 엮이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장 작가님 시켜서 야 저기도 있잖아.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던지면서 이제 계속 개싸움을 할 거다. 그들이 이제 자중질환에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나쁜 짓을 함께 하다가 이제 균열이 생기면 그렇죠. 나보다 저기가 더 나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게 던지는 네. 거예요. 근데 댓글 하게 되면 전설의 댓글 팀이 있잖아요. MB. 그 수사 시발단. 그럼요. 시발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 십자군 알바단 아닙니까? 네. 시발단 이게. 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 우리 근자 역사의 가장 큰 댓글 사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명박 정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편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모델이- 쿨했다. 가장 쿨했다. 음. 자기의 롤 모델이 이명박. 그리고 지금 모든 정부 인사가 김태효를 비롯해서 이명박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이들의 습관, 통치 패턴, 못된 짓 이거는 벤치마킹이 이명박 정부예요. 가능성 높은 추론입니다. 개연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이들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 그럼 본인이 그걸 직접 수사하다 칼 수사했잖아. 맞았잖아. 그렇지. 수사를 하다 보면 그 내부에 배워요. 시스템 원리를 다 알아. 원래 두드려 맞으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댓글은 여론 공작이 여론 조작이고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댓글 부대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이 댓글 부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오늘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점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쟤도 있어.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또 댓글을 운영했던 사람들 중에 전국이 좀 시들어지면 댓글 알바로 뛰다가 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커밍아웃 합니다. 튀어나올 것이다. 나는 댓글팀의 B팀이었다. 나는 언더 블록 팀의 블랙 팀의 무슨 팀이었다. 이러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흔들려. 와. 댓글이 어떻게 여론이 될 수가 있어요? 오윤혜 씨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댓글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네. 너가 어디를 나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못 해요. 세게 못하는. 예, 세게 그렇게 못하지. 되면 그러면 그게 조금씩 여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기사 보고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 아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봤을 때 알바 떴네.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요? 이제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을 보면서도 정봉주가 오랜만에 나왔어. 근데 누가 에이 저 막말 나올 때도 또 나왔어. 그럼 아니야 그렇게 아니 자폭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달아. 그러면은 아니 그 글을 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억울하고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억울한데 내가 실수했네. 사실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의원님, 억울하다고 댓글 잠깐. 좀 달아주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갑자기 못 참겠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얘기면은 쉬쉬하는 분위기고 네. 그 입 밖에 꺼내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불편할 수도 있고 네. 본인이 그냥 뭐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까먹었는데 심지어.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네. 공개해야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구 이건 논란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와, 대단. 그래야지 진실이 나오는 거야. 대단한 분이야. 예. 아니 그래야지 정봉주 막말 뭐가 막말인데 막 찾아봐. 네. 에이 이게 뭐 막말이야. 아니 찾아보면 진짜 막말이야. 아니야. 그리고 이거 뭐, 보니까 7년 전 얘기야. 야이 그럼 정봉주 태어날 때 길거리에 똥 쌌다는 얘기를 왜 하나냐? 아 이거 막말이 아니구나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댓글팀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여사 말씀처럼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강유정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 양반이 이걸 또 읽었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국회 와서 이 검찰 정권의 행태를 보다 보니까 검사라는 종족이 따로 있고 그들만 쓰는 검사어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 얘기하는 거나 윤석열 얘기하는 거나 주진우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그분이 문화평론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쭉 보다 보면 유도라는 말을 잘 쓴다는 거예요. 유도라는 말. 유도가 뭐야? 유도하다. 뭘 유도한다? 뭘 유도했다. 파업 유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다. 국민들을 지금 탄핵으로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필리버스터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강희정 의원이 캐치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제가 적어도 겪은 대한민국의 그 수구 기득권층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가진 게 많아.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저 없는 것들은 못 가진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고 뭘 던져주느냐에 따라 딸려온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좌파 언론들이 유도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그 유도가 이명박도 그랬잖아. 촛불 시위 벌어지니까 저 촉감 누가 됐는지 확인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이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발언하게 하고 이걸 이끌어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머리로만 잔머리로만 어디에 이익이 있나, 어디에 내 자리가 있나, 요것만 바라보면 살아왔기 때문에 네. 가슴이 말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고 댓글로 얼마든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집단일수록 댓글 부대는 더욱더 소중하겠네요. 그럼 더욱더 필요하고. 그럼 소중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는 뭐 정부기관이 댓글 부대가 됐잖아 지금. 경찰청 수사 발표나 이런 것들이 말하는 일종의 댓글이거든요. 아니 지금 140만이 그 탄핵 청원에 동의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쪽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유도한 거다. 또 이제. 그리고 청원자가.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그 외국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댓글을 계속 달다 보면 이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뭐 탄핵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탄핵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여쭤볼까 하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사위에 넘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절차에 따라서 뭐 또 하겠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뭐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다라든지 탄핵안은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결론을 낼 텐데 네. 제가 너무 좀 과도한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안 발의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만약에 내리게 되면 그럼 마치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것 같은 뭔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연출될까봐 또 좀 우려가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솔직한 딜레마예요. 예,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굉장히 딜레마예요. 근데 예. 그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그걸 바로 결론 내야 되나요? 바로 결론 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언젠간 결론을 내리겠죠. 아니 이걸 논의하는데 너무 사안이 많아갖고 계속 청문회는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요? 많아요, 이거. 아 그렇게 바로- 되는 거야? 아니, 그 전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그래요? 정치는요 아. 뚝 닦듯이 밥 짓는 게 아니에요. 아. 오랜 역사적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 절차나 이런 게 좀 미뤄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유가 있네.
끊임없이 이건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은 계속해서 살려서 간다 이런 말씀인 거군요. 이 불이 왜 꺼지겠습니까?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든지 법사위에서 이제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러면 국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력을 다해서 저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냥 국힘이 뭐라고 저지하겠어요? 이거 지금 탄핵하려고 다 이러는 거다. 네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자기들이 지금 계속 먼저 탄핵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네. 계속 코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코끼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일, 26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결정을 했고요. 김건희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증인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당장 물론 탄핵안을 발의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법사위로 넘긴 이유가 법사위에서 어쨌든 청원 소위를 열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질의하고 또 필요하면 더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청문회 두 번이 아니라 지금은 19일, 26일만 결정을 했지만 질의하다가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더 필요하거나 더 다른 사안에서 알아봐야 할 사안이 있으면 또 연기해서 할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야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국회가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힘을 입고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전략은 김건희 모녀까지 불러서 그 사항을 따져보고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기회를 제공한 다음에 정말 탄핵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까지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당장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요 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건이 사건을 덮다 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망각을 다시 깨서 네. 일깨워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 안 하면요, 이른바 그 보수 언론 때문에 탄핵을 직접 입으로 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야,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니 어쩔 수 없지. 탄핵 청문회 한번 해보자. 하는데 왜 이렇게 많아? 1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2년 가야 될 것 같네.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탄핵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도로서 탄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네. 아니, 입법청문 지난번 입법청문회도 마찬가지. 최홍 의원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증언하다가 툭 나오는 말이 그게 중요한 증거가 돼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렇죠. 네. 회수로 얘기했다고 신범철 전 차관 네. 얘기했잖아요. 네. 또 그다음에 그 법무관리관도 얘기하고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증인을 네. 불러서 계속 한 몇 시간씩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럼요. 그런 게 트리거가 돼서 예. 탄핵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국힘의원한테 그래서 최상병에게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는데 탄핵 사유가 안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국힘 의원들 중에서도 내심 있었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 탄핵이 꼭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럼 그 다음날 언론에 국힘 내부에 탄핵 찬성론자 퍼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의원 연습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의원 해봤어요? 제가 정치 40년 중에 네. 원내는 4년이에요. 원외가 36년인데 1번 강점기보다 깁니다. 일제 강점기는 일제가 탄압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탄압해. 본인 자신을. 다 본인 문제예요. 본인이 뭐로 탄압한 줄 아세요? 막말로 탄압했어요. 진짜.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아니죠. 막하죠? 아니죠. 이게 지금은 싸울 시기다. 싸울 때는 막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막말을 하지 않는 자 정치를 하지 말아요. 싸우다 보면 막말 나옵니다. 그걸 본질을 봐야지. 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낀 때만 봅니까? 알겠습니다. 싸우다 보면 막말도 나올 수 있고 아픈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싸우는 거 있어서만큼 내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싸우라비 정봉주. 40년째 싸우기만 하니까 문제지. 조금 전에 청문회 연습 좀 해봤나 봐. 많이 했어. 질의응답 요거 그러니까. 연습 좀 하고 싶어. 그랬는데 못 들어가서 얼마나 안타까워. 전하 최강 의원 같은 사람 딱 가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 낚이기에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하나 끄집어내갖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 8명 금방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검사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못할 것 같아요. 이 검찰이 엄청나게 세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바로 또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하는 이거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빌리자면 이거는 진짜 그 깡패들의 모습이 아닌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지금 검사 4명 탄핵안을 올렸는데 누가 반발해요? 이현석 총장이 반발하잖아요. 반발하면서 내쏟는 언사 자체가 탄핵 대상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요. 손준성 비위검사 징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탄핵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당대표를 직접 거명하면서 문제 있다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그랬죠. 직접 그랬어요. 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탄핵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입법부, 행정 외청인, 법무부 외청인, 외청의 수장이 입법부 국회의원을 겁박한 겁니다. 이거 탄핵 사유예요. 그럼 민주당은 탁치고 공격입니다. 당신들 검사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어? 수장인 당신이 탄핵 대상이네. 바로 이현석 그 검찰총장 탄핵으로 바로 맞받아쳐야죠. 그게 민주당의 결기입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박수 칠 뻔했어. 하마터면. 연습을 많이 하셨네. 정말로 저질 정치 집단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김 박사님 그 째만한 가방 문제 됐을 때 김건희 여사인가? 끄집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할 때 초청을 받았네 안 받았네, 전용기를 탔네 안 탔네, 식사값이 얼마네, 뭐 이런 장난질 쳤잖아요. 그게 1대1로 계속 물타기 하는 수법이거든. 그거를 언론이 최대한 증폭시키는 거고, 지금 보세요. 그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가 한 마리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지금 한 쌍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들 한 쌍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제 생각해서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부부 소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래의 수법이야. 이 정말 저질 정치 집단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저지를 넘어서서 이 공권력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한 거에 대해서 열받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럼 검찰 수장 이현석 검찰총장 탄핵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원 아니에요? 지도부로 갈라 그러는데. 지도부로 가면 이거 진행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일단 정봉주가 딱 나타나면 국회의원들 120명이 딱 부동자세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많아가지고 법무행정에 밝아. 수사, 재판, 심지어 교도행정까지 밝아. 알겠습니다. 그 막판에 이게 선거운동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매불쇼 출연자 중에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정성 시비 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 어설픈 중립은요 악의 편이에요. 중립성이 어디 있습니까? 정봉주를 미는 거예요 그냥. 왜 밀어요? 왜 밉니까 내가? 정봉주가 지금 원에 있다가 매불쇼 나온 것보다도 민주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나오면 얼마나 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부른다고 했나요? 이제 최고위원 되면요 최욱 MC가 안 부를 수가 없어. 출연료도 인상될 거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 개인적 욕심과 바람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그냥 유튜버로 남으면 좋겠어. 솔직히 재밌잖아. 아니 이분이 왜? 진짜 개인적 바람입니다. 아니 최고위원이 돼서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잘 들어. 왜냐하면 원내가 4명이기 때문에 5명 중에 현역 의원들이 4명 들어가면 원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팟캐스트 유튜브 너무 오래 했어. 지금 한 20년 해가지고 식상해 이제. 그러면 제가 80년 초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태어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내년 7월 3일서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4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